이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녁의 빛은 골목 끝에서 이미 식어 있었다. 푸른 네온 사인이 가로등보다 먼저 깜빡이는 시간, 은하빵집 간판의 전구는 마지막 숨결처럼 희미하게 빛을 토했다. 윤성은 낡은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매출이 적힌 종이 한 장이 그의 손끝에서 꾸깃해진다. 손끝의 밀가루 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반죽의 온기는 오래전에 식은 듯했다. 매대 위에는 팔리지 못한 식빵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겉은 단단히 굳었고 빛바랜 포장지에선 고소한 냄새 대신 눅눅한 공기만이 스며 나왔다. 유리문 너머로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간판이 반짝이며 따뜻한 오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었다. 그 빛이 은하빵집의 벽을 스쳐 지나가며 어딘가 조롱하듯 흔들렸다. 뒤편에서 미숙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윤성은 눈을 들지 않았다. 커피의 김이 잠시 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여보, 이대로 닫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눌러둔 체념이 스며 있었다. 윤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븐 옆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틱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고 실내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창문가로 걸어가 빵집 간판을 바라보았다. 간판의 마지막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다가 마치 숨이 멎듯 꺼졌다. 그 순간 거리의 공기가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 공기엔 식빵과 먼지 그리고 오래된 추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얘들아, 아빠가 빵집 문 닫으신대. 짧은 문장이 화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정적. 윤성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커피를 마셨다. 식은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눈에 간판의 잔불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골목 끝 조용히 불이 꺼진 작은 빵집이 있었다.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묘하게도 아직 따뜻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이른 아침 기차역의 플랫폼 위로 엷은 안개가 흘렀다. 기차가 떠난 자리에 남은 바람은 차갑고 어디선가 갓 구운 빵 냄새 같은 향이 아주 옅게 스쳤다. 지연은 손에 캐리어를 들고 서 있었다. 어젯밤 엄마의 메시지를 보고도 몇 번이나 망설였던 발걸음이었다. 도시에서의 잔소리와 경쟁, 그리고 반복되는 피로 속에서 그녀가 떠올린 건 늘 은하빵집의 아침 냄새였다. 여기까지 오면 뭐가 달라질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낡은 가죽 가방 끈을 고쳐주었다. 버스 정류장 옆 도윤이 서 있었다. 두꺼운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쓴 채 손엔 커피 대신 이력서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버스가 떠나자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누나? 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말끝이 어색하게 흩어지고 둘은 동시에 빵집 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슷한 속도로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하빵집 앞 철문에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폐업세일 마지막 주. 흰 종이가 이른 햇살에 비춰 반짝였다. 간판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밀가루 냄새가 새어나왔다. 미숙이 문을 열고 나왔다. 머리엔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고 손엔 아직 따뜻한 식빵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얘들아, 정말 왔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다. 윤성은 안쪽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다 곧 담담하게 자리 잡았다. 돌아왔냐? 짧은 말, 그러나 그 안에는 한동안 묻혀있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어색하게 말했다. 냄새는 여전하네. 윤성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빵가루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조용히 식어버린 반죽처럼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선 아주 작게 다시 부풀기 시작하는 온기가 느껴졌다. 새벽의 공기가 유리문을 스치며 밀가루 냄새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의 숨결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그 공기에는 따뜻함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 스며 있었다.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반죽 그릇 앞에 섰다.
그녀의 손목에는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손끝이 반죽을 누를 때마다 기포가 천천히 터졌다. 이젠 이런 거 그만하자, 엄마. 지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반죽을 더 세게 치댔다.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윤성은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를 들었다. 뜨거운 물이 주전자 안에서 부글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식은 반죽처럼 무표정했다. 이젠 됐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말은 조용했지만 5분보다 무겁게 떨어졌다. 지연은 억눌린 숨을 토하며 가방에서 도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제가 새로 그린 디자인이에요. 간판도 포장도 분위기도 바꾸면 사람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희미한 희망이 묻어 있었다. 윤성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신문지 한 귀퉁이가 바람에 들려 올라가다 조용히 바닥에 떨어졌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 사람들은 옛날 마 찾는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 그 순간 미숙이 멈추었다. 반죽을 만지던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다. 그만들 해. 이건 말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녀는 젖은 손으로 밀가루를 더 부었다. 흰 가루가 공중에서 흩어지며 새벽 햇살에 반짝였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엄마 옆에 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처음엔 그냥 눌러. 그 다음엔 기다려. 반죽이 스스로 숨쉬게. 세 사람의 손이 같은 반죽 위에 모였다. 윤성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그의 손이 반죽에 닿는 순간 미세한 따뜻함이 전해졌다.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가 반죽 속으로 스며들었다. 반죽이 천천히 부풀며 숨을 쉬기 시작했다. 밀가루 냄새와 커피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 무렵의 빵집은 햇빛에 잠겨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반죽기와 오븐 손잡이에 닿아 묘하게 반짝이며 공간을 따뜻하게 덮었다. 그러나 그 온기 속에서도 공기는 조심스레 갈라져 있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말했다. 요즘은 이런 감성으로 가야 해요. 로고를 새로 만들고 간판에 따뜻한 문구를 넣는 거예요. 화면엔 은은한 파스텔빛 디자인과 새 포장지가 떠 있었다. 윤성은 무표정하게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밀대를 내려놓았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사람이 오는 건 디자인이 아니라 맛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였다. 마치 굳은 반죽처럼 쉽게 섞이지 않는 질감이었다. 지연은 눈을 들었다. 아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감정을 사요. 이야기를, 분위기를. 윤성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난 유행에 기대어 만든 빵은 안 굽는다.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도윤이 옆에서 반죽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둘 다 좀 그만해요. 감성이고 맛이고 지금 문제는 빚이잖아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방 안의 정적이 날카롭게 울렸다. 미숙은 반죽을 젓던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하는 게 낫지. 반죽도 치대야 숨 쉬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밀가루를 더 넣었다. 흰 가루가 빛을 받아 천천히 흩날렸다. 윤성은 미숙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반죽을 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밀가루가 공중으로 튀었다. 하얀 가루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지연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거 눈 같네. 말을 잇자 도윤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잠시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놓았다. 미숙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으면 됐지 뭐. 윤성은 밀대를 내려놓고 반죽을 덮는 천을 씌웠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손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주방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어딘가에서 막 부풀기 시작한 반죽이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오전 햇살이 골목을 비스듬히 가르며 들어왔다. 빵집 앞 화단의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렸고
유리문 너머로는 밀가루 먼지가 햇빛 속에서 은가루처럼 떠다녔다. 문 위에 종이 조용히 울렸다. 아이고, 문은 열려 있네. 가벼운 목소리와 함께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배추잎과 부침가루가 들어있는 장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미수가, 내가 힘들다길래 반죽이라도 좀 치대주러 왔어. 어머, 언니들 왜 이래요? 일도 많은데. 미숙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눈가엔 고마움이 고요히 번졌다. 윤성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주 잠깐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 들린 밀대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마치 오랜만에 들은 리듬을 따라 치듯 반죽이 부드럽게 눌렸다. 지연은 한쪽 구석에서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다. 해시태그은 합방 집살리기. 그녀의 붓끝이 종이를 스치자 잉크 냄새가 빵 냄새와 섞여 묘하게 따뜻한 향을 만들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다. 엄마, 이거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 찍을게요. SNS에 올릴 거예요. 윤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걸 왜 찍어? 이런 게 요즘은 홍보예요. 진짜 이야기. 도윤의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윤성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반죽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윤성의 팔을 툭 치며 웃었다. 윤성 씨, 옛날 그 단팥빵 다시 안 만들어요? 윤성이 어색하게 대꾸했다. 그거 손이 많이 가요. 그게 맛있었잖아요. 손 많이 간 게 진짜 맛이지. 작은 웃음들이 빵집 안을 가득 채웠다. 밀가루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뒤섞이며 공기가 달라졌다. 햇살이 반죽 위에 내려앉고 반죽은 천천히 부풀었다. 그 모습은 마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다. 지연이 붓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반죽 위에 공기를 눌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녀의 말끝에서 마을의 웃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번져나갔다. 새벽 공기는 고요했다. 가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바닥에 밀가루를 스치고 지나갔다. 골목은 아직 어둡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에 희미하게 번졌다. 윤성은 혼자였다. 그의 앞엔 오래된 오븐이 서 있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달궈지던 철제문, 이제는 녹이 슬고 버튼의 숫자마저 달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틱. 짧은 소리와 함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잠시 침묵. 윤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놈도 나처럼 늙었네. 그의 말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손끝이 떨리며 전선을 만지려는 순간 뒤쪽 문이 열리고 미숙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당신 또 이 새벽에.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전선 플러그를 살며시 꽂았다. 순간 오븐의 버튼이 희미하게 빛을 냈다. 기계음이 작게 윙 하고 울렸다. 윤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게 아직 살아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감탄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의 숨소리를 다시 들은 사람처럼.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꺼버린 게 아니었어. 그냥 잠깐 쉬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조용히 밀가루 봉투를 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반죽을 시작했다. 손끝이 부딪히고 밀가루가 공중에서 흩날렸다. 창문 밖의 어둠은 아직 짙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천천히 번져나갔다. 윤성이 오븐 문을 닫고 온도계를 바라봤다. 180시 숫자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미숙의 손끝에서 웃음이 번졌다. 이 냄새 그리웠지? 윤성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븐 속에서 처음으로 빵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향이 천천히 가게를 채우고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다. 밖에서는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그러나 은하빵집의 창문 안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다. 오븐은 여전히 따뜻했고 방금 구워낸 소보로빵의 냄새가 문틈 사이로 퍼져나갔다. 윤성은 창문 너머로 고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 냄새가 또 동네를 깨우겠네.
미숙의 농담에 그는 웃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렸다. 손끝의 동작도 부드러워졌다. 도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빠, 오늘 오픈하는 거 맞죠? SNS에 올렸어요. 그걸 누가 본다고. 윤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작고 맑은 소리. 그리고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파란 가방을 맨 초등학생 여자아이였다. 아저씨, 초코빵 아직 팔아요? 윤성은 잠시 멈춰섰다. 오븐에서 막 꺼낸 빵 냄새가 아이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 갓 구운 거야. 방금 나온 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만에 따뜻했다. 미숙이 포장지를 꺼내고 지연은 조심스레 리본을 묶었다. 이건 오늘부터 새 포장이에요. 핑크빛 종이와 흰 리본,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문구 은하빵집, 오늘도 따뜻합니다. 아이의 손에 빵이 전해졌다. 그 순간 초콜릿 냄새가 공기를 감쌌다. 아이는 두 손으로 빵을 꼭 쥐었다. 맛있겠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또 올게요. 그 한마디에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외쳤다. 됐어, 이거야. 첫 손님 인증샷.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다. 윤성은 사진 속 빵집 간판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진짜 다시 시작되는 건가? 그때 미숙이 빵을 오븐에 더 밀어 넣으며 말했다. 응, 냄새가 돌아왔잖아. 그럼 다 된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의 공기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른 오전부터 오븐은 쉴 틈이 없었다. 새 반죽이 구워질 때마다 빵집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고 골목의 공기도 달콤하게 흔들렸다. 윤성은 식탁 위 반죽을 일정하게 자르고 있었다. 지연은 포장대를 차지한 채 리본과 스티커를 바쁘게 붙였다.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 알림을 확인하며 뛰어다녔다. 엄마, 네 번째 배달 들어왔어요. 또? 아이고 정신없다. 손님들은 웃고 있었고 가게 문 위의 종은 끊임없이 울렸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그 리듬은 점점 더 빠르고 거칠어졌다. 윤성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혔다. 이러다 반죽이 타겠어. 천천히 좀 해.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튀었다. 지연은 포장 리본을 매던 손을 멈췄다. 아빠, 요즘은 빨리 돌아야 돼요. 사람 기다리게 하면 떠나요. 짧은 말 끝에 공기가 뻣뻣해졌다. 오븐의 온도계가 올라가며 금속 소리를 냈다. 윤성은 밀가루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빵집이 장사터냐? 맛을 팔아야지 속도를 팔면 안 돼. 그 말은 반죽보다 무거웠다. 도윤은 분위기를 읽으며 웃음을 흘렸다. 둘 다 진정 좀 해요.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웃음 끝에 약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의 손목 시계엔 새벽 3시부터 멈추지 않은 시간이 찍혀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빵 냄새 사이를 지나가며 공기를 덮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말했다. 다들 조금만 쉬어요. 빵도 사람도 식으면 다시 못 살아. 윤성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븐 문을 열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굳은 고집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포장 상자를 정리하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의 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눈빛은 피로하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웃음이 가게 안까진 닿지 않았다. 밤이 내리고 있었다. 가게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자 유리창엔 가로등 불이 비쳤다. 그 불빛이 오븐 위의 스테인리스에 흔들리며 마치 별빛처럼 반사됐다. 하루의 열기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식빵 껍질의 구수한 향, 커피와 설탕이 뒤섞인 공기, 그리고 피로 속에서 묻어나는 사람 냄새. 도윤은 포장 상자를 개어 쌓고 있었다. 손끝이 느릿했다. 그는 상자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 진짜 정신없었지. 지연은 카운터 아래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 얼굴이 다 웃고 있었어.
윤성은 아무 말 없이 남은 반죽을 꺼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모양을 잡았다. 이건 오늘 마지막 반죽이다. 그의 손등엔 굳은 살이 희미하게 비쳤다. 미숙이 다가와 손을 씻었다. 그녀의 팔소매가 젖어 있었고 손톱 밑엔 밀가루가 남아 있었다. 오늘 하루 참 길었다. 그녀가 반죽 옆에 손을 올렸다. 이건 그냥 빵이 아니야.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 같아. 그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레 모였다. 도윤이 말없이 반죽 위에 손을 얹었다. 지연도 조심스레 손을 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성이 손을 얹었다. 네 사람의 손끝이 반죽을 감싸며 천천히 눌렀다. 그 아래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며 푹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유리문 위를 스쳐갔다. 창가에 비친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한 덩어리처럼 겹쳤다. 미숙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숨 쉬는 냄새가 난다. 오븐에 남은 열기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온도는 낮았지만 그 안엔 확실한 따뜻함이 있었다. 은하빵집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부풀고 있었다. 새벽 5시. 은하동의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젖은 도로 위로 길게 반사됐다. 그 불빛 끝에서 은하빵집의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간판 아래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이 빵에는 가족의 온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른 새벽 바람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었다. 가게 안엔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윤성은 새로 닦은 오븐 문을 열었다. 열기가 얼굴을 스치며 올라왔고 그 열 속에서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온도 딱 좋네. 그가 중얼거리자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당신이 아니라 반죽이 알아서 하잖아. 지연은 창가 쪽에서 종이 포장을 접고 있었다. 손끝으로 리본을 묶으며 창밖을 보았다. 골목 끝에서 하교하던 아이들이 다시 뛰어올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리본을 조심스레 묶고 손글씨로 쓴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도윤은 배달 오토바이에 상자를 실었다. 박스 위에 새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은하빵집 신스 1995-굽는 마음. 그 문구 아래 작은 하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오늘은 김 사장님 댁, 삼촌 댁, 그리고 새 카페까지요.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윤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햇살이 유리문을 스치며 오븐 불빛과 섞였다. 온도계의 바늘이 천천히 180도를 가리켰다. 그때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하얀 모자를 쓴 꼬마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 그때 그 초코빵 있죠? 윤성은 빵집 한쪽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있지. 오늘은 조금 더 달콤해. 아이는 두 손으로 빵을 받아들었다. 창문 밖에서 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 빛이 가족의 얼굴을 스쳤다. 눈가의 주름, 손끝의 상처, 웃음의 결이 모두 빛으로 물들었다.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빵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냄새는 골목을 지나 이른 아침을 깨웠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고 누군가가 말했다. 오늘도 굽는 냄새가 난다. 그 말이 퍼지자 골목엔 작은 웃음들이 번졌다. 하늘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은하빵집의 오븐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빛은 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같았다. 그리고 새벽 공기 속 그 냄새와 빛은 한 문장으로 남았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굽는 일이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